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많은 곳에서 거센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밤사이 비는 더 강해져서 잠시 후 9시를 기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지금도 서울과 수도권, 강원 영서 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시간당 최고 40mm의 세찬비가 종일 이어지면서 곳곳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먼저 오늘 발생한 비 피해 상황 이동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과 충청, 전라, 경상 지역 등 전국 곳곳에서도 장대비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수도권에선 인천 송도 94mm, 서울 88mm의 비가 내렸고 지방에서는 전북 군산이 102mm, 충남 보령 89.5mm, 강원 춘천 77.5mm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선 오후 들어 시간당 40mm에 육박하는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흘러든 빗물에 청계천과 양재천, 안양천 등 시내 주요 하천의 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산책로가 침수됐습니다. 보행자 도로랑 여기 물 흐르는 거랑 보면은 수심이 너무 불어가지고 이 사람 다니는 길이 금방 물에 찰 것 같아서 좀 다닐 때 무서울 것 같아요. 지난해 폭우로 물바다가 됐던 서울 강남 지역은 오늘도 수시로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역류한 빗물에 밀려 올라간 맨홀 뚜껑이 들썩거리며 물을 뿜어냈고 차량들은 도로에 차오른 물을 헤치며 조심스레 운행했습니다. 강남 일대가 원래 저지대예요. 개발할 때는 사실은 배수 체계를 제일 먼저 이제 고민을 하고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하던 시대였던 거죠. 아파트 침수와 주택 붕괴 사고 등도 잇따랐습니다. 이제 막 입주가 시작된 인천 서구의 신축 아파트에선 오늘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고 승강기가 멈춰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미추홀구에선 낡은 주택이 무너졌지만 빈집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광주 동구에선 도로공사에 쓴 토사가 빗물에 쓸려나가면서 도로 한가운데가 움푹 파였고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에선 비가 가스 배관으로 흘러들어가면서 600여 세대 가스 공급이 11시간 넘게 끊겼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19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인데요. 오늘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들이 폭우 속에서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우고 인력 충원 등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파업 첫날인 오늘 우려했던 의료 대란은 피했지만 일부 병원에선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의 한쪽 차선을 우비를 입은 사람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총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2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선대 총파업 승리하자! 노조는 오전 7시부터 조합원 4만 5천여 명이 참여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양대병원, 서울 서남병원, 청주의료원 등 병원마다 출정식을 열어 파업을 알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의료 인력의 부족을 핵심으로 지적합니다. 저희 건강 챙기면서 환자분들도 건강하게 빠지는 거 없이 꼼꼼하게 잘 간호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 방사선사 한 명당 보는 인원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300명, 400명, 500명. 여러 병원에서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이렇게 파업을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됐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충남대병원에선 수술을 연기했고 일부 진료는 축소 운영했습니다. 운영하기 어려운 병동들은 환자를 좀 미리 좀 퇴원을 좀 시켜드렸고 신규 입원은 좀 어렵습니다. 병동까지 입원시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응급실 운영도 어렵고요. 광주의 조선대병원에선 응급이 아닌 환자들을 퇴원시키기도 했습니다. 비상대책은 세워놓고는 있다고는 병원 측에서 말하는데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해갖고 퇴원을 많이 시켜본 것 같아요. 다만 예정된 수술을 전면 취소했던 국립암센터에선 노조에서 상당수 인원을 복귀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조금 피곤하실 것도 같고 어쨌든 진행은 그래도 좀 수월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던 보건의료노조는 내일 서울과 부산, 광주, 세종 등 4곳을 거점 삼아 집회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대전에서 10대 여고생이 같은 학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절교하자는 말을 듣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가해 학생이 숨진 피해 학생을 상대로 학교 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로 구급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어제 낮 12시쯤 10대 여고생이 친구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대전 모 여고 3학년인 가해 학생은 어제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 집으로 가 피해 학생을 만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자로부터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 여고생이 고 이때인 지난해 8월 숨진 학생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폭위에서는 친구를 숨지게 한 여고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봤습니다. 가해자의 전학을 강력하게 원했대요. 다른 반으로 이동 조치되는 걸로만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학폭위 처분에 따라 당시 두 학생은 학급이 분리됐는데 피해자가 이동 수업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치는 걸 힘들어했다고 유족은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폭위 개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번 사건과 당시 학폭위는 무관하며 처분 수위도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해 여고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가 많은 이른바 일타 강사들. 이런 일타 강사들의 재력을 노리고 납치 강도를 시도한 일당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여성 강사들을 골라서 범행을 벌였는데 학원 시간표를 보고 동선을 파악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일타 강사 연봉을 입력하자 메이저리그 수준, 재벌급 슈퍼리치 같은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100억 원대 금액이 찍힌 통장을 공개하거나 방송사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의 연봉을 공개한 강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수강생이 많다는 1등 스타 강사, 이른바 일타 강사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누구나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학원 주차장에서 여성 일타 강사 김모 씨가 차에 오르는 순간 괴한들이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흉기로 여성 강사를 위협해 납치하려 했는데 마침 차에 타고 있던 남편이 저항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이 대치동 일타 강사의 재산을 노리고 납치를 시도한 혐의로 40살 박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범과 함께 또 다른 일타 강사를 사흘간 집 앞에서 잠복한 뒤 넷째 날에는 학원에서 집까지 오는 동선을 미행하기도 했습니다. 미리 잠복하고 미행한 횟수만 이렇게 7차례 이상. 범행 대상은 모두 과목별 일타 강사였는데 특히 제압하기 쉬운 여성만 골랐습니다. 인터넷에서 재산을 검색해 대상을 추린 뒤 학원 강의 시간표를 보고 언제 어디로 가는지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납치 시도와 현장 잠복을 함께했던 공범은 범행이 실패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일타 강사 납치를 기획했고 동남아시아로 도주할 계획까지 치밀하게 세운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군대에 가겠다고 공원에 왔지만 병역 이행을 앞두고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해서 미국인이 된 가수 유승준 씨.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면서 정부는 유 씨의 입국을 막아왔는데요. 8년째 이어진 법정 싸움에서 항소심 법원이 유 씨에게 국내 체류 자격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유승준 씨는 20여 년 만에 국내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큰 인기를 얻었던 댄스 가수 유승준 씨. 군입대를 앞두고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2년 반 동안의 공익 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30이 됩니다.
사회적 분노가 커지면서 정부는 유 씨를 입국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살던 유 씨는 13년 뒤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소송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다시금 한국에 돌아가고 싶고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비자를 안 내준 것은 잘못이라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이듬해 LA 총영사관은 제대로 심사 절차를 거쳐 또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겠다는 유 씨의 2차 법정 다툼. 1심은 유 씨가 최전방 장병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을 줬다며 입국을 금지했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유 씨가 첫 비자를 신청한 2015년 당시 재외동포법상 병역 기피자라 해도 38살이 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국민 여론을 알고 있어 오래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며 헌법과 법률대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판결이 확정되면 유 씨는 비자를 받아 한국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8년 병역 기피자는 법무부 장관이 국내 체류를 막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비자 발급은 단 한 번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